사기를 치는 것도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나야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중학교를 중퇴한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서울 법대생이라며 동기들을 속여 수업을 듣고 심지어 교수까지 속인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사기꾼 김찬경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의 인생이 거대한 사기극으로 변질되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찬경은 군대를 전역한 이후 중학교 중퇴 학력으로 서울 법대생을 사칭하며 서울대를 다닙니다. 단순히 사칭만 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출석도 했고 강의도 열심히 듣고 동아리 활동까지 했었죠. 당시 서울 법대에는 개인주의적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보통 사법시험에 몰두하거나 일부는 운동권으로 빠져 투쟁을 하는 분위기였죠. 솔직히 이런 분위기에 학과 업무를 솔선수범하던 김찬경이 좋게 보였을 법합니다. 김찬경은 서울 법대 동기가 소개해준 이화여대 학생과 결혼까지 하게 됐죠. 심지어 장인어른은 어느 병원의 이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완전 부자 집안이었죠. 그리고 평소에 김찬경을 좋게 봤었던 교수는 결혼식 주례까지도 서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조한 학력이 평생 갈 수는 없는 법이죠. 졸업 시즌이 다가와 졸업 앨범을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명부에는 김찬경의 이름이 없었고 결국 서울 법대생이 아닌 것이 들통납니다. 생각보다 허무하게 들통나긴 했는데 서울 법대생 사칭 사건으로 언론에까지 보도되며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심지어 이 사건의 시점은 결혼하고 아내가 임신 7개월째일 때였습니다. 당연히 처가에서는 이혼을 하라고 난리였지만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어찌됐든 이혼도 못하고 살던 와중에 처가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여러 사업을 도전합니다. 사실상 처가의 재력은 김찬경이 사업을 통해 상류층과 교류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이후 금융계에서 활동하며 인맥을 넓히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소질이 없었던 김찬경은 처가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여러 사업에 도전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었고 처가와의 신뢰도 깨지게 되었죠. 결국 사업 실패가 반복되면서 아내와 갈등하다가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혼 후 처가의 지원을 완전히 잃은 김찬경은 새로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업에 눈을 돌립니다. IMF 이후 시장에 쌍값으로 나온 상호저축은행 하나를 사들였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저축은행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사기꾼으로서 진면목을 드러낸 것도 금융업에 진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축은행이라는 공신력을 악용해 투자자를 속여서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1,5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결정하고 이를 자신이 갖고 싶어 했던 골프장과 리조트에 다 써버렸죠. 당연히 돈을 맡겨둔 예금주들과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금융사기 같지만 다른 금융사기와 달리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 먼저 사기의 시작이 학력 위조, 즉 서울 법대생 사칭부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금융사기는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기치는 사람의 학력이나 배경이 썩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김찬경은 서울 법대생 사칭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신뢰를 쌓고 인맥을 형성했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기 시작했죠. 또 금융기관 자체를 인수한 후 벌인 사기라는 점도 특이합니다. 은행의 공신력을 이용해 투자자를 속였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횡령까지 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또 유명한 사기 사건인 조이팔 사건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투자자를 속인 사례입니다. 다만 조이팔은 금융기관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찬경과는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맥과 권력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점입니다. 체포되기 전까지도 서울법대 동문회에 꾸준히 참석했는데 더 웃긴 점은 서울대생이 아닌 걸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석했다는 것이죠. 진짜 서울대생들은 떨떠름해했으나 학과 생활을 이끌어준 사람이라 교우관계도 좋았고 쫓아내봐야 이득은 없지만 쫓아내지 않으면 마당발 재력가가 동문회에 있으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모양입니다. 이렇게 인맥관리에 능숙했던 점이 사기를 계속 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죠.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은 인맥보다는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것이 특징인데 이런 점이 김찬경의 접근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찌됐든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죠. 미래저축은행은 횡령과 경영부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찬경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기소됐는데 최종적으로는 8년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빼돌린 돈을 다 합치면 2,5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8년이면 굉장히 형량이 낮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변호인단도 서울법대 인맥을 활용해서 화려하게 구성했는데 그중 한 명이 박근혜 정부 때 초대 민정수석을 했던 곽상도입니다. 수임료로 5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돈 많고 인맥 좋으면 형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양입니다. 미래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먹고 김찬경 본인한테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김찬경은 조이팔처럼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합니다. 현금 200억 원을 뽑아서 경기도 화성에서 밀항을 시도하지만 경찰한테 체포되고 말았죠. 결국 2014년부터 감옥살이를 시작했는데 8년의 징역이니까 지금쯤은 사회에 나왔을 겁니다. 김찬경은 비록 사기꾼으로 몰락했지만 사칭과 허세로 쌓은 인맥은 대단했습니다. 천재와 사기꾼은 종이 한 장 차이라더니 이 머리를 공부했었으면 진짜 서울대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황된 허세와 사기로 가득 찬 인생은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고요. 희대의 사기꾼 김찬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세상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